우생학은 뭐냐? 우리 인간 중에는 열등한 자와 우등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등한 형질을 계속 번식시켜야 되고 열등한 형질은 도태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30년대쯤에 유행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인간 종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형질을 가진 자들은 아이를 못 낳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우생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역사에 그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이광수라는 인물이 있죠. 소설 쓴 분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어요? 민족 개조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 민족을 열등한 상태에서 우등한 상태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광수 선생을 비롯한 많은 당대 유명 인사들이 이제 그 협회를 만들어요. 조선 우생협회. 그래서 조선 민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어서 예를 들면 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들이 여러 주들이 법을 제정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정신병자,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을 강제 불임을 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불임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종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생학을 가장 악용을 한 사람들이 나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종 청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나치 말고도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시행을 했었다고 하는 거고, 나치는 그것을 강제 불임이 아니라 완전히 그 도태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렸던 수백만 명을 살해했던 그런 끔찍한 일 때문에 그 악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당시에 그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과학이었다. 아주 첨단 과학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법을 봐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자보건법을 보면요, 우리는 그 형법에서는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자보건법에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우생학적 이유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안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생학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 우생학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너무 의학의 부정적인 면만 봤어요. 그죠? 이제 좀 긍정적인 면도 좀 봐야 되겠죠. 긍정적인 면을 좀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사시대예요, 이거는요. 거의 선사시대인데 이때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랬으면은 저만한 큰 수술을 했으면 저 사람 수술 받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구멍을 뚫고 그 주위를 보십시오. 매끈하게 아물어 있죠? 수술하고 바로 죽었으면 저희가 거칠거칠합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아물어 있는 거는 수술을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런 수술을 도대체 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근데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설은 이 악령이 씌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병이 나오면 악령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수술을 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고대인들의 의술을 너무 얕잡아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현대의 신경외과에서 그 수술 후 사망률보다 낮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근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뭔가 질병이 있는 분들이 수술 받는 거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수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코 수술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상당히 많이 그 인기를 얻었던 수술인데, 이건 코를 높이는 게 아니라요, 없어진 코를 재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수술이 이제 발달했냐면요, 고대 인도에는 노예가 도망을 가서 잡아오면은요, 코를 베는 그런 형벌을 받았답니다. 이제 코를 베면 이제 코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가든가 해서 이제 이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수술을 받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요. 이마에다. 이렇게 그리면 밑에는 남겨두고요. 그죠? 왜요? 남겨둬야 피가 통하잖아요. 남겨두고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코를 갖다 댑니다. 이건 요즘에도 많이 쓰는 수술 방법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그 이식 수술, 자가 이식할 때 돌려서 혈액 공급이 되는 상태에서 이식을 해야 성공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런 수술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저기 뭐죠? 그 백내장 수술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저기 아랍 지역에는요 사막이 많아서 눈병 환자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거기는 난과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또 한 가지 또 사례를, 오늘 재밌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죠? 재밌죠? 네. 여러분들 재밌어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는요, 17세기 사람들이요, 그 민중에 내려오는 그 속설은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총을 맞은 그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이 있어요. 이거 보면 지렁이, 그 다음에 산화철, 뭐 이렇게 녹슨 쇠 있잖아요. 쇠. 그 다음에 돼지의 뇌.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그 중동에서 미라가 많이 들어왔어요. 미라의 가루. 이걸 섞어서 이게 연고를 만들어요. 그걸 그걸 발라주면 누구한테 발라주느냐? 이 상처를 만든 총에 발라주는. 그런 속설도 있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제멜 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 씻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손을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빈 종합병원 당시에, 19세기죠? 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그 당시에는 빈 종합병원은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산부인과 병동이 2개가 있었어요. 자기 관리하는. 근데 그 두 산부인과 병동의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한 병동은 18.3%, 다른 한 병동은 1.3%.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두 병동의 차이는 뭐냐면, 한쪽 병동은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관리를 하고, 다른 한쪽은 간호사들이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어느 쪽이 더 높았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 의사하고 어느 쪽이 간호사일까요? 높은 쪽이 간호사일 거다. 틀렸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의사가 돌보던 병동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사람이 이제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서요, 환자가 죽잖아요. 그럼 거의 100%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해서 죽은 원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부검을 하러 가요, 다 사람들이. 학생들이, 의사들이 부검을 하고 맨손으로죠. 그때는 뭐 고무장갑도 없으니까 맨손으로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하고 그 손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산모들 진찰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산용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산용열을 그냥 전해주는 거죠. 바로 갖다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자기 그 스태프들한테 부검을 했으면 반드시 염소용으로 손을 깨끗이 씻어라.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씻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고 1년 후에 보니까 사망률이 18.3%된 것이 1.2%로 떨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면 이 사람은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들 보고 당신도 씻으라 라고 했는데 안 씻어요. 안 씻고 모함을 해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결국은 말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의사가 그렇게 그런 말년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하죠. 결국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너리즘은 과학의 가장 강력한 적이다. 그냥 관습에 쫓아서 관행에 따라서 하는 것은 과학의 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소독입니다. 소독. 아까 그 제멜 바이스 때는 뭐 세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손을 씻어야 될 것 같아서 씻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은 거죠. 근데 제대로 소독을 하기 시작한 것은 1865년입니다. 조셉 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보면 이게 뭘 뿌리고 있죠? 이게 석탄산입니다. 석탄산.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어렸을 때 그 재래식 화장실 가면 나는 냄새 있었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뿌리는 거니까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처에다가 이걸 발라줬더니 낫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1860.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865년을 현대의학의 분수령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소독의 개념이 어땠는가? 저 그림이 자세히 안 보입니다만 가운을 입고 있죠? 수술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무척 지저분하죠? 무척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가운은 위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관록을 내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피고름이 묻어있으면 이거 관록이죠. 그리고 보면 장갑도 안 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저기 막 일반인들이 막 들어와 있는 손에서 막 저기 피 묻은 그 물이 막